안녕하세요. EDM IELTS의 헤더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제가 빈출 주제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팅 타스크 2에서 에세이를 쓰려고 실제 시험을 준비하다가 보면 학생분들이 에세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빈출 주제들을 저랑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공용어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문제는 advantages or disadvantages 문제로 가져왔는데 장단점 유형뿐만 아니라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direct question이라는 two-way 에세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던지 간에 사실상 IELTS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가 많으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 두시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니까 Scientists say that in the future humanity will speak the same language. Do you think the advantages will outweigh the disadvantages?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래에는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점이 단점을 상위하는가 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단점 에세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 중에 뭐가 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내 생각에는 장점이 더 커? 단점이 더 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언급해야 되는 그런 에세이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런 세계 공용어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세계 공용어는 일단은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글로벌 랭귀지라고 하죠. 세계 공용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랭귀지 대신에 다른 단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영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없는 상태인 거고요. 어떤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지는 우리도 모르죠. 이 부분에서도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세계 공용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처럼 단어로 먼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장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언어다 보니까 처음으로 떠오르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 무역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레이드를 써볼게요. active trad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장점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단어로 정리를 하셨으면 얘네를 어떻게 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건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포팅 아이디어라는 개념은 항상 에세이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덧붙일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지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speak the same language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미스언더스탠딩 같은 게 줄어들 거다. 오해 같은 거라던가 갈등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덧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액티브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역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활성화가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같은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소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이해도가 빨라지니까 좀 더 이런 activate the industries 같은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industry라고 여기에는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뭐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단점으로 따지면 일단은 세계 공용어라는 게 딱 생겼다라고 한다면 세계 전역에서 우리는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우리 한국말 쓰고 있고 저기 일본에 가면 일본말 쓸 거고 영국에 가면 영어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learning difficulty 같은 게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힘들다. 특히나 especially adults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더 큰 어떤 혼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confusion 같은 얘기를 같이 붙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뭔가 세계 공용어가 생기면 어쨌든 소통은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익숙한 언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다시 배운다? 아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학생분들이 내시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cultural diversity 같은 것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어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언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language랑 and culture relationship 뭐 이런 related closely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언어가 다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컬처가 계속해서 인디비주얼하게 발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처럴 디벨롭먼트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제 시험에서 정리를 할 때는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40분 동안에 250단어 이상을 쓰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실 거고 그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아이디에이션에서 시간을 최소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아이디에이션 할 때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막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고 이랬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겹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뭐 5분, 3분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 항상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why 그리고 how, so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서포팅 아이디어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이디에이션이 금방금방 늘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샘플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계 공용어라는 것에서 장점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번호가 붙은 것들은 조금 더 큰 개념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개념은 설명의 개념인 서포팅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using a global language will permit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easy communication 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efficient, 좀 더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나아가 보면 a global language facilitates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자, facilitate라는 동사는 뭐죠? 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는 용이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하다 먼저 떠오르는 건 대부분 make it possible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make라는 동사는 특별할 게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휘 점수에서는 큰 점수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allows people all over the world to have greater understanding 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Which can bridge cultural and linguistic barriers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bridge라는 걸 저거 명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사로 쓸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리를 놓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강에다가 다리를 지어요? 이러면 브리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붙어 있는 게 barriers입니다. 그래서 갭이라든지 barrier 같은 것들이 뒤에 붙는다라고 하면 격차를 좁히다의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다른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컨플릭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격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것을 bridge라는 동사를 써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mmunication이라는 큰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better, greater understanding, 그리고 cultural and linguistic barrier를 좁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더 붙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it can encourage active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라고 해서 이런 무역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encourage active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활성화하다라고 한다면 activate라는 동사를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문장을 바꿔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국제적인 어떤 무역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Using the same language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same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 항상 더가 앞에 붙어요. 은근히 많이 틀리는 자잘한 실수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In the world makes people conduct business with others easier by eliminating language barriers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language barrier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언어적 장벽이라는 거고 eliminate라는 거를 저는 지금 동명사형으로 써놨는데 nate 원형이에요. 무엇을 없애다 라는 개념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언어적 장벽이 없으니까 무역 같은 것들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되게 기본적인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들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by랑 through예요. 자, 우리가 through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 붙죠. 수단. 뭐뭐를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둘 다 뭐뭐를 통해서라서 학생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얘는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자, by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through something, by doing something 이런 식의 개념으로 외워두시면 조금 더 분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international trade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more accessible learning resources for teachers and students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education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그런 어떤 학습 자료들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접속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learning resources라고 썼는데 learning material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학습 자료예요. 자, a global language enables students and teacher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share learning materials and ideas, exchange knowledge, and access diverse learning resources easily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enable something t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가능케 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to, 동사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일단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지 간에 어떤 나라에 있던지 to share learning materials, 학습 자료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공유를 할 수가 있죠. exchange knowledge, 지식도 막 교환할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다양한 그런 학습 자료에도 접속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샘플로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나는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장점만 쓰면 안 되잖아요. 단점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disadvantages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cultural diversity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무슨 얘기 했었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런 cultural diversity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배우는 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disadvantage의 첫 번째로 제가 넣은 것은 the loss of cultural diversity입니다. 자, 우리가 명사구를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아무래도 더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는 항상 명사구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the loss of라는 명사구는 무엇의 유실이 되죠. 그래서 뭐가 없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the loss of somethin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widespread use of a global language results in the loss of minority languages, which can even lead to a loss of cultural heritage and homogenization of cultur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minority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소수 언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소수 민족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국가인데 뭔가 이렇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이너리티 랭귀지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사용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휴먼 히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호모지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사전에 영어 사전에 치시면 균질화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액체 같은 거에 균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나올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바꿔 비슷하거나 같아지게 동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처럼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갑자기 언어가 하나로 뭉뚱그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어떤 문화의 동일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되게 어려운 단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생각이 안 나면 비슷하게라도 문장으로 풀어주시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점 한번 뭐죠? Learning difficulties.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언어를 배우는 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acquire a new language라고 해서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는 표현할 때 learn이라는 동사를 대부분 쓰지만 이제 습득하다라는 개념으로 acquire라는 동사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learn의 동의어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왠지 또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득의 개념인데 정보나 언어 이런 것들에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는 당연히 시간 엄청 걸리고 노력도 엄청 많이 들어요. Especially for adults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조금 더 언어를 빨리 배운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성인들을 강조를 해봤습니다.
The use of a global language is likely to make everyone learn a new language, which can be a significant barrier for some 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상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세계 공용어가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배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어.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e likely to 구문 우리 자주 쓰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facilitate라는 동사를 봤었고 be likely to라는 표현으로도 또 한번 바꿀 수 있으니까 동의어들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점을 한번 볼게요. International disputes라고 얘기 나누는데 자, dispute라는 거는 명사로 쓰게 되면 분쟁, 논쟁 이런 것들이 되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 공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쳐요. 다들 국가들에서 우리가 가장 사용자가 많으니 우리가 돼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좀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돼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인기가 많아서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세계는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So choosing what language to use as a global language can cause conflicts between nations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될 수 있어요. So the dominance of a global language enables particular countries to be more powerful 이라고 해서 자, 우리 dominance라는 명사 같은 경우엔 지배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죠. dominant라는 형용사도 자주 씁니다. 간혹 predominant라는 형용사랑 뭐가 달라요 하시는데 사실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계 공용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언어를 주력으로 쓰던 그런 국가들이 훨씬 더 강세가 될 거고 which results in a sense of cultural domination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공용어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주제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네 하는 장단점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보셨으니까 이제 학습 자료에 있는 샘플 에세이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쭉 하셔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계세요. 특히나 스피킹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어에 관련된 파트 2가 나올 때는 파트 3에서 글로벌 랭귀지를 사용할까 안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주제의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